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뉴쇼 채널 영상이 서브컬처적인 시각으로 일본의 사회현상이나 문화현상,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찐 오타쿠 분을 모셔가지고 일본의 사회현상을 딥하게 서브컬처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국의 진성 오타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너 리뷰 갤러리라고 합니다. 아니쇼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튜브 네, 마이너 리뷰 갤러리. 마이너 리뷰 갤러리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네. 아리겔님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마리겔이라고 다들 부르시고요. 사실 본명이 주열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불리고 있지만 일단은 제 책에서도 그렇다시피 보통은 다들 마리겔로 부르시는 편이긴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정말 옛날 이야기도 많거든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들어봤었는데 나이가 조금 더 어리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오래된 타쿠 관련 서브컬처 관련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서브컬처에 관심을 제가 인터넷 생활을 네. 9살 때 인터넷? 거의 영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오타쿠 영재. 그렇죠. 오타쿠 영재라고 볼 수가 있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 오타쿠 좀 뭔가 인식이 그렇게 사실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뭐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오타쿠에 관련된 인식이 나라고 보는가요? 오타쿠 살인마라고 불리죠. 네. 미야자키 치토무라는 살인마가 어떤 걸 했냐, 여한 납치와 그런 살인 사건을 했었는데 그럼 피고인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나는 그들을 소유하고 싶었다, 여자아이들을 소유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당시에 사실 70년대 80년대 이때 일본 작품들 중에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사용하는 창작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때는 일종의 문화 코드처럼 느껴졌었는데 근데 그런 작품이 일종의 문화 코드가 아니라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되는 하나의 큰 사건이 되었죠. 창작물을 보고 나서 범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든지 게임업계에 있으셨잖아요. 네. 게임을 하면 사람이 폭력적이게 된다든지 아니면 야한 만화를 보면 사람이 그런 변태가 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미야자키 치토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일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므로 저런 역색적이고 저런 이상한 창작물을 보는 사람들은 좀 꺼려야겠다 하면서 오타쿠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정착이 되어버린 거죠. 일본에서는 오타쿠 문화가 상당히 또 돈이 되는 문화잖아요. 오타쿠의 소비 성향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오타쿠만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뭐 이거 어떻게 보지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돈이 되는 경우도 있죠. 경영 같은 거 배우신 분들은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아는 거지만 결국 시장 세분화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네. 요즘 제가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많이 쓰러졌어요. 옛날 같으면은 마블 작품을 하나 나오면 거의 전 국민이 봤고 히트하는 예능이 하나 나오면 전 국민이 그 예능을 알고 있어요. 요즘 제일 히트하는 예능이라고 하면 뭐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이런 게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저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소구점을 갖고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소비자는 누구냐? 확고한 사람. 그 확고한 사람들은 누구냐? 오타쿠죠. 너무나도 확고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취향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심지어 하나의 캐릭터성이 확대되기도 해요. 아야나미 레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크게 성공하니까 에반게리온의 여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죠. 네, 서브.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네네. 그렇죠. 레이 양과 비슷한 캐릭터를 나고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거가 하나의 장르로 정착이 되죠. 풀데레라는 하나의 장르가 돼요. 그럼 그 장르에 확고하게 꽂혀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도 오타쿠를 겨냥하는 게 훨씬 쉽고 훨씬 간단하고 그리고 훨씬 더 돈이 잘 되는 결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2024년 3월에 호리야마 아키라가 타계를 하셨는데 호리야마 아키라가 일본의 서브컬처나 전 세계의 서브컬처에 미친 영향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호리야마 아키라 작가가 혁신적이었던 부분은 80년대 당시에 일본에서 굉장히 흔했던 SF병이라든지 막 우리가 되게 심오한 의미를 담아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우주적인 무언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에서 많이 벗어났어.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막 우주전함 야마토, 은하철도 999, 무겁고 진중한 스타일의 작품들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었을 거예요. 호리야마 아키라 작가는 영락 만화가였기 때문에 어렵고 귀찮고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려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얘가 어쩔 때는 이길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질 수도 있고 드래곤볼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드래곤볼 세계에서는 얘가 얘를 이겼어? 그럼 영원히 얘는 이길 수 없어요.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뭐냐면 프리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외계인들이 내려오면서 꺼내드는 게 스카우터예요. 스카우트.
이게 진짜 혁신적이에요. 왜냐하면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는 귀찮은 게 싫었던 거예요. 카카로트는 70짜리. 전투력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전투력을 딱 구분해 놓으면은 얘가 얘를 이긴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게다가 이렇게 하면은 주인공의 성장 체감도 빨라져요. 얘가 갑자기 들어가서 수련을 해요. 정신과 시간의 방 이런 거에서 수련을 하고 막 그러더니 와가지고는 너는 어떻게 10배 이상 강해진 거냐 막 이러고. 특히 재밌는 게 빡치면 빡칠수록 세지거든요. 자기 친구 크리링 죽으니까 크리링을 말하는 거냐 이러면서 뭐 머리 캐버리고 저 사이오닌 된단 말이죠. 그거조차 재밌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스카우터로 구분을 해. 나중에 그냥 모습 자체가 변해버리는 게 더 직관적으로 시각에 꽂히잖아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지만 애들이 초사이어인 변신을 주는 거예요. 그냥 세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의 강점은 직관적인 기호화가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의 강점이었고, 그것은 그 이후에 많은 작품들에게도 그걸 그대로 답습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거를 좀 비틀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영향을 줬죠. 일본의 만화에는 이세계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게 힘들게 회사에 다니는데 블랙 기업에 아니면 학교에 다니는데 왕따를 그런 상황에서 트럭에 치여서 죽으면 일어나는데 판타지 세계야. 네. 창이 열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너무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게임 판타지랑 이세계물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특히 그런 트렌드가 관측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스테이터스 이런 거는 이세계물에서 원래 나오면 안 돼요. 세계를 갔다고 해서 내 눈앞에 스테창이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S 랭크급 뭐 마법이 있었니, 나한테 몇 강화의 나무 몽둥이가 있니, 이런 내용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세계물을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당연히 인정욕구죠. 인정욕구. 네. 근데 왜 하필 이 세계에 가서 인정욕구를 받아야 되느냐? 현실에서 인정욕구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현실에서 인정욕구를 채우려면 돈을 많이 벌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결국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소년 만화의 조형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적을 열심히 때려 눕히고 내가 승리를 해서 성공을 거머쥐어야 돼. 근데 이 세계물이든 아니면은 눈앞에 스태창이든 치트 뭐 이런 능력이 있든, 아니 게임 판타지를 하든, 요즘 트렌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치킨적인 뭔가가 생겨서 그걸로 인스턴트식 인정욕구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어야 돼. 빠른 인정욕구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 세계물이 또 트렌드가 7, 8년 전에는 이 세계물이 트렌드였어요. 그때 한창 직사치트니 뭐니 하면서 맞아요. 그런 거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그냥 현실에서든 뭐든 그냥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죠. 이거를 이제 그냥 일본어로 하면 나데나데라고 그러고, 그런 캐릭터가 요즘의 대세기예요. 이야기를 또 듣고 보니까 일본 유튜버의 랭킹 순위를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그런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죠. 그런 버추얼 유튜버들이 쫙 순위 아래 포진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니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버튜버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 저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유튜버를 어떻게 보냐면 아이돌의 진화형인 동시에 성우 진화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버추얼 유튜버는 지금까지 형태와 다른 인터랙티브 아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만화는 그린 사람이 이렇게 그려놨어. 그럼 우리가 그냥 보고 재밌었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버추얼 유튜버는 이 사람이 이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고 그 캐릭터랑 내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그 상호작용 끝에서 예상치 못했던 뭔가가 나오면 그 상호작용 자체가 유의미해져요. 그 전까지 내 행동은 가상의 무언가를 쫓는 창작물을 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가상의 무언가를 쫓는 거에 가까웠는데, 버추얼 유튜버는 가상인 동시에 진짜인 거죠. 가짜인 동시에 진짜인 그 사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고 더더욱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계다 보니까 더 과하게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오늘 저희 안육소 채널에 마이너 리뷰 갤러리에 아리겔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오타쿠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책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내용이 이 책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이 책 보시면은 일본의 서브컬처와 오타쿠에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책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리겔님 또 다음에 또 초대해서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